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이제 저도 입는 옷을 조금 두꺼운 걸로 바꿨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글이 올라오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원 후에 먹는 약이 참 많네요. 오늘 퇴원했는데 퇴원하면서 받은 약이 정말로 큰 봉지로 하나 가득입니다. 영양제도 아니고 약으로만 한가득이 나왔습니다. 식전 식후 나눠서 먹으니까 하루 종일 약만 먹어야 된다고. 댓글에 한 분은 2개 먹는데도 먹기가 너무 싫어요. 다른 분도 약 많이 먹는데 너무 힘들어서 약 잘 먹는 법 검색해서 따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퇴원약을 많이 쓰는 병원이 있고 적게 쓰는 병원이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환자 몸 상태 따라 들어가야 될 약과 안 써도 되는 약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병원마다 약간 약을 좀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자체가 진짜로 먹는 약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개수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ml짜리 하나를 먹으면 되는 거를 20ml짜리 5개를 먹는다든지, 물론 일부러 그렇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약한 거를 여러 종류 먹는 분이 계시고 센 걸로 하나로 먹어서 드시는 분이 계시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약이 가지수랑 개수가 많다고 해서 꼭 센 약이고 엄청 많은 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독한 약 하나를 먹어도 센 약은 센 약이에요. 병원에서 기능의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영양제와 약의 중간쯤 되는 것들을 정말 많이 줄 거예요. 알약 잘 못 드시는 분들 많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생김새가 다 씹어서 어느 정도 작아지게 만든 다음에 삼키는 게 익숙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캡슐이 아닌 알약들 그런 것들은 뭐 부숴서 먹거나 가루내서 먹거나 해도 되는지 약사님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캡슐에 들은 것들은 가급적 캡슐제로 그냥 드시긴 해야 돼요. 힘드셔도. 그러고 많이 힘들어도 그렇다고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이게 잘 넘기는 방법들 여기저기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차이가 큰 거라. 항암 후에 나타나는 식사거부 증상들이라는 글입니다. 목살리 맞으신 분이시고요. 젤로다까지. 그래서 이제 점점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식은땀 계속 흘리고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하시네요. 다음번 항암 때는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먼저 볼게요. 항암할 때 구토약을 항구토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메페란 말고 다른 것 있나요? 저 보통 항구토제로 메페란을 제일 많이 쓰죠. 실제로 잘 듣기도 하고요. 네, 메페란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셨네요. 메페란은 보험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항구토제입니다. 보통 이걸 처방해 주시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해결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뭐 아킨지오랑 상쿠소나 카이트릴 같은 센 약으로 받아 드시는 게 좋고요. 식욕촉진제 메게이스도 있습니다. 네, 이분 많이 알아보셨네요. 환자가 약 이름까지 먼저 말해주면서 처방해달라 그러면은 주치의가 불쾌해하면서 화를 낸다고 네, 얘기하지 말라는 댓글도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요. 어려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흔하면서 제일 격렬한 증상이기도 하고 잘 못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한번 항암을 저런 약들로 하고 나면은 일주일은 심하게 가요. 증상 정도가 뭐 심하든 약하든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람이 일주일, 2주 이렇게 막 굶기 시작하면은 몸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잘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뭐 메페란이나 아까 이야기 나왔던 다른 항구토제들 그리고 식욕 촉진제 같이 쓴다거나 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잘 들으면 좋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니어서 의외로 한약도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또 병원에서는 무조건 한약을 먹지 말라고 한약 비슷한 것도 다 못 먹게 하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거부감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심해져서 오시는데 이럴 때 쓰는 안전성과 유효성과 항암제와 상호작용까지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난 한약들도 있거든요. 제법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많이 써보면서 일단 잘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액으로 주사를 맞든 뭐 하여튼 자꾸 몸에 뭘 넣어서 체력 처지지 않게는 해줘야 돼요. 항암이 끝난 게 아니라 이 한번 몸이 확 나빠졌는데 그 상태로 못 먹고 이렇게 쭉 가서 체력이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또 항암을 맞으면 여기서 또 떨어져요. 네, 그렇게 몇 번 내려오면은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못 버텨요. 항암제 투여 관련해서 화가 납니다. 병실에서 항암제 투여하고 있는데 다 맞아갈 때쯤 항암제 약병에 얕게 깔린 항암약이 남아있는데 다 들어갔다고 수액 세트를 떼가는 일이 있었고 수액줄에도 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떼가는 간호사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항암제는 생명의 약과도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 병에 들어있는 약이
쭉 다 들어가고 밑에 깔린 양이 총 양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보통 1% 미만을 보거든요. 주사 줄과 여기 남은 게 1%도 안 되는 용량, 그리고 의사가 계산할 때 사람 체중을 잴 때 1%의 오차도 안 나게끔 잴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런 걸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저도 적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환자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줄을 들어서 끝까지 내려주거나 아니면 식염수를 쏴서 끝까지 들어가게끔 해주고 있는데, 실제 효과보다는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정도 차이는 치료 효과를 좌우할 정도의 용량 차이는 아닙니다. 항암 치료 중 체력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기 환자분이시고 수술도 하셨고 항암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살이 15kg 빠지고 체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운동 어떻게 하고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먼저 볼게요. 운동보다는 산책하면서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먹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유튜브에서 먹방 보면서 식욕 돋는 음식, 간식 같은 거 골라서 시켜 먹고 편의점 돌면서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고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좋은 기름, 생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고열량 좋은 지방을 활용해 보세요. 뭘 먹어야지 안 먹고는 안 돼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거고, 그래서 메뉴 자체는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사람은 다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먹고 싶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저희끼리는 그 칼로리 밀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부피나 양이 적은데 먹었을 때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음식들, 그런 고밀도 음식들을 먹는 게 유리한 분들이 계세요. 위를 저지하신 분들이 고밀도 음식을 먹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고밀도 음식은 이렇게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속이 약해져서 못 먹는데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을 적은 양이라도 계속 들어가면은 오히려 소화 잘 되는 거를 더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힘들어해요, 뱃속이 더. 네, 뭐 뉴케어나 이런 유동식 같은 거, 식사 대용식 뭐 하여튼 그런 거 드시는 것도 추천은 많이 드려요. 영양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누룽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누룽지를 저희 병원에서는 어떨 때 쓰냐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죽에 가까운 음식을 드셔야 하는 분들, 근데 죽을 끓이면은 특히나 다른 재료 없이 흰죽을 그냥 끓이면은 물비린내 같은 게 나갖고 속이 안 좋은 분들은 그 물비린내를 굉장히 역하게 느껴요. 그래서 죽을 잘 못 먹어요. 그때 저희는 누룽지를 끓여서 드리거든요. 누룽지로 죽을 끓이면은 드시기가 훨씬 나아요. 호스피스로 가야 할지, 네, 사기 80대 환자분이시네요. 지금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 관리만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왠지 심적으로 보내고 싶지가 않다고 그러시네요. 댓글 한번 볼게요. 저희도 비슷한 상황에서 식사도 못하고 체력이 너무 약해서 항암하다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호스피스 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호스피스 권유를 받았다면 차라리 대기를 빨리 걸어놓고 편안한 걸 찾을 것 같아요. 이거 참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호스피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진짜 가야 할 때 가라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있는 것보다 혹은 집에 있는 것보다 호스피스 가서 통증 관리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때 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지금 정도 상황이면 저도 가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는 같은데,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이걸 할 수 없는 거는 둘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이거는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과 호스피스 병원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치료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호스피스에 가 계시는 게 훨씬 덜 아프긴 해요. 훨씬 적극적으로 통증 치료를 해요. 보호자분들께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가 남지 않게, 보호자분께 후회가 남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라고,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항상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리는 게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후회가 가장 적게 남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환자분 생각을 잘 모를 땐 그냥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글은 조금 무거웠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